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전해드릴 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어제 퇴임했고 오늘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난데없는 칼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목소리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담겨있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 임광 기자, 네.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일본도 부엌칼 얘기를 한 거죠? 헌재가 신속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 거, 39명 증인 신청하고 이럴 때 무더기로 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증인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 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해 국가 운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우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국회 소추단의 대표도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이제 스톱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른다면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든 말든지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다. 그리고 국민은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일본도와 부엌칼이든 뭐든 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대통령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철아 평론가께서는 이 일본도와 부엌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요즘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심지어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억울하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억울하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들 소수의 박사모와 태극기 부대나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는 어린 사람들요. 한 3천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억울하죠. 그런 것에 대한 가만히 좀 없는 발언이 아닌가. 사실은 이게 법적 논리 싸움으로는 저는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를 사고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그분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은 일반 법정에서 평범한 국민들의 어떤 법적 보호 권리와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분인데 지금 국정 공백 상황이고 세계사적인 변동기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할 많은 것들이 지금 올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빨리 이 국정 공백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대통령 입장에만 서서 이것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저런 일본도와 부엌칼 같은 비유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착잡한 비유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뭐 적합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우리나라 법조계도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법조계 역시 일본의 과도한 일본풍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대일 감정이 좋지 않을 때 하필 이런 일본도 부엌칼 같은 비유가 나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칼이 많은데 왜 하필 그렇죠. 또 일본도를 썼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속이라는 말을 재판관이 쓴다면 그건 불공정한 거다. 그러면서 증인을 15명 추가 신청했다. 이건 지연작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의도가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 헌재도 고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에게 양립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공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려도 충실히 심리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성동 위원장 말대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사실 쉽지 않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건데, 대통령 그 대리인단의 얘기도 그 말만 놓고 보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아니,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날짜 딱 적어놓고 신속을 강조하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 하겠다는 말이냐라는 얘기는 맞으나, 그게 정말 진전성이 있으려면 그동안 이 재판에 되게 협조를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상관없는 증인들 많이 신청했거든요. 더군다나 뭐 증인 같은 경우들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도 많았는데, 결국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라고 하게 되면 그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을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가지고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협조도 하지 않고, 또 대통령도 변론에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증인 신청만 무더기로 놓고 이거 다 받아주지 않으면 신속한 재판만 하겠다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는 말이 가슴 울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광 기자는 혹시 네. 오늘 공개 변론에서 그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 현재 지금 잠적 중이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15명을 무더기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고영태 씨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다음 기회에 데려올 수 있으니까 좀 넣어달라.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이런 사람들도 데려올 테니까.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말고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말했던 것이 고영태 씨를 포함해서 2명을 다음에 데려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때 추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증인을 계속해서 넣는다는 의도는 결국은 기일이 늦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3월 13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중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의 불륜이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영태 씨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동안의 결국은- 제보의 네네. 정당성 이런 부분에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건이라는 엄청난 그림이 결국은 최순실, 고영태의 불륜에서 시작되던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지저분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영태를 반드시 헌재에 불러서 변론의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건 전체를 그런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네요. 고영태 씨가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쓰던 가명 고민우를 썼다. 왜 가명을 썼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 불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임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각은 이번 사건 자체가 바른 내용이 아니었다. 왜곡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 예. 탄핵 심판이 대상이 될 사건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거죠. 사실은 그 대리인단의 첫 번째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여론과 이런 거 촛불 민심만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이것을 정치 재판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죄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것을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면 설사 탄핵돼서 대통령의 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계산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영태 부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국회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국회 소추인단에 얼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탄핵 의결서를 바꿔서 형법 위반, 일반법,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라든지 그런 걸 쑥 빼고 헌법 위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 위반 문제라면 정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치열한 논리전과 설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두 번째 말은 이 공개 변론과 아주 관련이 큰 최순실 씨의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질문한 기회를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앞장섰다는 건 억울합니다. 라고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판사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 뭐 억울한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최순실 씨가 내가 재판에서 가만히 보니까 증인들 불러가지고 변호인들이 증인신문하는 거 보면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가 참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나도 좀 말할 기회를 달라 하고 지금 재판부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제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포스트잇이라든가 전에 이런 저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이런 거 줬다 해서 5장을 증거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런 거는 내가 일할 때 준 건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내가 모든 것을 지시해가지고 이것들을 관장하는 것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나는 가만히 지금 앉아 있는데 당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모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공판에서 포스트잇이 공개가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가 지난번에 부장이 재판에서 지금 보이는 5장을 법정에 제출을 했거든요. 이거는 최순실 씨가 나에게 써줬던 포스트잇이다. 그러면서 무주, 대구, 인천 뭐 이런 거 메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인데 최순실 씨가 이런 거는 정황상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안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최순실 씨 글씨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헌영 과장이 나도 봤는데 최순실 씨가 노승일 부장에게 포스트잇을 자주 써서 메모를 전해줬다. 그리고 평소에도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포스트잇에는 메모리 펜으로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공판에서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네요. 포스트잇을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포스트잇과 네임펜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혼이 났다. 이 정도면은 최순실 씨가 우리가 포스트잇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뭐 조그만 메모지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붙이는 거. 그렇죠. 네. 이게 포스트잇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의 3M이라는 다국적 회사에서 내놓은 메모지죠. 이것은 뭐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쓰는데 책에다 뭐 요점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 최순실 씨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포스트잇을 많이 쓴 사람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잇은 사실은 3M에서 개발을 할 때 접착력이 약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근데 뒤늦게 다른 직원이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메모지로서 이제 재활용한 것인데 포스트잇은 사실 오래 보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이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야 할 비밀스러운 것에 좀 적합해서 이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메모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랬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수첩공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 메모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수석회의 같은 데에서도 수석들이 전부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만 있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지 않으면 불안해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최 씨는 직접 자기가 포스트잇에 글자를 적어서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상대방에게 요구도 하지만 자신이 직접 적어서 이거 주고 이거대로 해. 잊어버리지 말고. 아마 그 부분은요, 조금 약간 은폐의 목적,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은폐의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 다 수첩 아닙니까? 뭐 적자생존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안종범 정수석도 수첩에다 꼼꼼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이 최순실 씨도 본인한테 하고 싶은 일 꼼꼼히 기록을 하고 또 아랫사람들한테 야 이거 빨리 적어서 그렇게 실행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포스트잇에 딱 적어서 줬다는 거는 그거 빨리 지킨 대로 하고 찢어서 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첩이 아니라 포스트잇을 이용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어제 공판에서 나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달라. 나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포스트잇, 자신이 직접 쓴 포스트잇이 증거로 제출되니까 그 포스트잇과 관련해서 자신이 할 말이 있다.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어제 공판에서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께 이 최 씨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요즘 SNS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났네. 아휴,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휴, 그걸 왜 못 막았어? 근데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했대.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킵시다. 청렴 겨울에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힘을 내세요. 끝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희망 대통령 박근혜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멋지게 뛰어가세요. 대통령 박근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시국을 반영하고 있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정말 왜 이런 노래가 있지 하고 상당히 화가 나실 수도 있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철아 평론가님은 이 두 노래 큰일 났네는 최순실 씨 그 녹취 파일을 차용을 해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최 씨를 좀 비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는 노래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또 노래네요. 들어보셨어요? 네, 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큰일 났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술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풍자와 패러디죠. 특히 이제 최순실의 목소리에 곁들여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뒤틀어 보여줌으로써 어떤 이제 일종의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울화를 사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박사모 회원이라고 알려진 분이 작곡한 대통령 응원가는 좀 직설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요즘 그 표현의 자유, 어떤 예술의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래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점차 그 극단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노래들이 나와서 그 사이에서 사실은 되게 합리적으로 지금 이 혼란 상황을 정리해야 할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놓치고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이 자꾸 표현되는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박철아 평론가님 노래 좋습니다라고 표현하신 게 노래가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노래 나오는 것 자체는 좋다 이런 뜻이 말씀하신 거죠?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신 이런 응원과 같이 너무 직설적인 노래는 오히려 그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극단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노래가 이너서클에서 불리는 건 상관없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노래 누가 만들고 송만기 씨인가요? 앞에 나왔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라는 노래. 그거는 심재경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예. 1983년 대학가요제의 대상을 받은 그 에밀레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예. 저들의 예. 예. 이게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녹취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하면서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0분 만에 가사를 쓰고 그날 밤에 바로 작곡까지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 나왔던 최순실 씨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최순실 씨 목소리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그우먼 전영미 씨
성대모사 잘하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하는 그 소리를 나중에 혹시 또 본인 목소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영미 씨하고 합의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개그우먼 전영미 씨가 또 박근혜 대통령 성대모사를 잘하기로 유명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이 노래는, 뒤에 들었던 노래는 양평군의회의 송만기라는 기초의회 의원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노래만 만든 것이 아니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영부인에 대한 그 폄훼성 발언 이걸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람인데, 권양숙 여사를 좀 비난하는 비난하는 그렇습니다. 노래를 또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는데, 어쨌든 이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아이콘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이 65번째 생일이다. 생일 맞나요? 예, 맞다고 알려져 있죠. 2월 2일. 그래서 무슨 예전에 그 최순실 씨가 또 김영재 가서 감염으로 진료받았다고 생년을 2월 2일로 적은 게 대통령을 의미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생일은 당연히 축하는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생일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어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그냥 개인 박근혜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냥 측근들이라든지 주변 지인들과 미역국이나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요즘 이런 노래도 많이 SNS 통해서 퍼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